네, 안녕하세요. 그녀가 돌아왔다 이채은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는 예고해드린 대로 매주 수요일 새롭게 그녀가 돌아왔다 꾸며나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이희구 씨에게 물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요즘에 엄마들 사이에 최고의 이슈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자녀 진로 문제입니다. 네. 예, 너무나 우리 어머니들께서 그쪽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골머리 아프다 이러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녀가 돌아왔다 해서 수요 특집으로 우리 아이 진로 찾기를 만들었어요. 지식소통가 조연심 대표님과 함께 매주 수요일 날 자녀의 진로 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해서 저희가 낱낱이 속속들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부터 매주 수요 특집 알차게 꾸며주실 분입니다. 조현심 대표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연심입니다. 네, 대표님 네. 소개 직접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제 소개를 하면서 되게 생소해하십니다. 직업이 네네. 지식소통가거든요. 네네. 그럼 대부분 지식이 되게 높은가 보다.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해서 이렇게 많이 전달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네네. 지식이 아니고요. 네. 전 사람 한 명 한 명을 살아있는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곳에 소통시키는 일, 그게 바로 제가 하는 일이고요. 네. 그걸 하기 위해 책을 쓰기도 하고요. 강연을 하기도 하고 칼럼을 쓰기도 하고 토크쇼를 진행하기도 하는 게 바로 지식소통가가 하는 일입니다. 네. 네, 지금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그래도 저는 아직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저도요. 구체적으로 좀 하시는 일을 소개를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냥 여지까지 알고 있었던 뭐 작가 하면 딱 책만 쓸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저는 작가라기보다는 저술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자.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이렇게 저술하는 사람이지 작가로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는 그런 전문 네. 작가는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식소통가는 제가 만든 직업입니다. 직접? 네, 직접 제가 만든 직업이라 당연히 직업사전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한동안 얘기했던 창지 네. 직접 그거예요. 실현을 하셨군요.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가는 거에 다른 사람이 처음엔 못 알아보지만 이걸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을 때까지 네. 어떻게 그 길을 만들어 가느냐 이게 바로 진로인 거고요. 네.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방송을 보는 어머니들도 본인의 진로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해법을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이렇게 새 식구를 맞아서 굉장히 많은 걸 또 배울 것 같은 느낌인데요. 호기심도 많아지죠. 네. 자, 그러면 수요 특집 그녀가 돌아왔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요즘 그런 말이 있대요. 뭐요? 엄마의 진로력이 10년 후에 내 아이의 명함을 만든다. 왜 우리 한숨을 엄마들 쉬세요? 관심 너무 많아, 아이들한테. 그만큼 엄마의 정보력과 엄마의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요 수요 네. 특집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 정말 저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자녀 진로에 관심이 많은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네. 방송 최초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프리미엄 진로 토크쇼, 우리의 자녀의 진로. 안녕하십니까? 라고 주제를 정해봤어요. 여기 계신 조현심 대표님께서 아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서 자녀의 진로 특강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진로 특강을 들었다면은 또 다양한 직업 정보도 당연히 알아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매주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스튜디오에 모셔서 우리 아이의 필요한 직업 정보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름하여 우리 아이 짭 캠프입니다. 이름도 잘도 붙였네요. 저희가 함께 매주 다양한 직업 세계를 체험해 보기 위해서 새로 만든 부분이고요. 네. 요즘에 초중고 학생들의 이 최고의 화두 뭔지 아세요? 공부? 공부? 성적? 공부 성적을 위해서 네. 자유학기제 체험 정보도 네. 중요하게 느낀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그에 대한 준비도 저희가 빵빵하게 네. 마련해 놓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눈 크게 뜨시고 귀 활짝 여시고 그녀가 돌아왔다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이 프로그램 하면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도움이 되는 것도 많았는데 왠지 이번에는요.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잊지 않으면 돼요. 예, 엄마는 너무 몰입하다 보면은 네.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더 오버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딱 잊지 않고 그 수준만. 네. 그럼 우리 채연 씨 좋은 엄마 될 수 있어.
네, 열심히 듣고 열심히 네.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프리미엄 자녀 진로 특강 시작해 볼 텐데요. 대표님,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21세기, 저희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21세기 골드 칼라가 뜬다. 어? 이런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통 우리 이제 뭐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이런 것까지는 배웠는데 골드 칼라는 골드 뭐죠? 칼라가 뜬다라는 거로 주제를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네, 지금 사실 뭐 블루 칼라나 화이트 칼라는 금방 아시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네. 바뀌면 일하는 방식이나 또 뜨는 노동자나 근로자가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심도 깊게 강의로 풀어드릴까 합니다. 골드니스도 네. 좀 바뀌어야 되겠다. 열심히 노력을 아, 노력. 안 돼. 같이 힘들어 해볼까요? 죽겠어. 네. 네, 오늘 골드 칼라가 뜬다, 21세기 골드 칼라가 뜬다라는 주제로 함께 할 텐데요. 정말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방송 최초로 시도하는 프리미엄 진로 토크쇼 그 첫 번째 강의입니다. 21세기 골드 칼라가 뜬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우리의 자녀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 첫 번째로 준비한 주제가 바로 21세기 지식 창조 시대 골드 칼라가 뜬다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골드 칼라 이랬더니 낯설어 하시더라고요. 낯서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왜 준비했느냐를 하나의 표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18세기부터 지금 21세기까지 온 거는 이렇게 변화의 발전 한꺼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농경사회, 산업사회, 지식사회, 이제 지금 초연결사회까지 왔는데 우리 아이의 진로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진단해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표 하나로 일단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 진행자님께서는 네. 몇 세기호 인재신 것 같으세요? 지금 이렇게 딱 보니까. 저는 SNS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21세기? 네, 스마트형 인재라고 하는 21세기형 인재라고 본인이 평가를 하셨는데 우리 이희구 씨는 어떤 본인 스스로 생각하실 때? 저는 인제 와서 저를 인재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20세기형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약간 헷갈리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살아야 19세기고 20세기고 21세기인지 네. 지금 저희 세대에 다 혼용해서 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쉽게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18세기 같은 경우에는 농경사회였죠. 농경사회에는 우리의 인간의 신체 중에 주로 이 허리, 팔, 다리를 이용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 중에 남자가 훨씬 더 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 힘이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19세기 이제 산업혁명에 의해서 이제 점점 기계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때부터는 우리의 인간의 신체 중에 주로 어디를 활용해서 일을 했냐면 손. 그죠? 네. 그냥 이렇게 해서 시키는 대로 작업을 쭉 하면 됐기 때문에 오랜 시간 그곳에서 많이 일을 하면은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버티고 꾸준하게 시키는 일을 잘하게 되면 그게 이제 18세기가 넘어선 19세기의 인재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 노동자, 단순 육체 노동자라고 하는 블루 칼라가 뜨는 시대였고요. 우리가 직업을 가질 때도 이렇게 천천히 시키는 일 열심히 했다가 정점을 찍고 이게 밑으로 하락을 해서 60대를 전후로 해서 돌아가시는. 그래서 네. 이게 전통적인 종형의 커리어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죽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몇 살까지 살게 되죠? 100세 시대. 네, 100세 시대에는 이렇게 직업 하나로는 먹고 살 수 없는 사회가 돼버린 거죠. 그러는 상태에서 20세기 드디어 정보사회로 넘어옵니다. 정보사회의 가장 큰 발견은 바로 컴퓨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컴퓨터가 있는 이 정보사회에서는요, 주로 우리가 어떤 분야의 전문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재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내가 그 분야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자격증을 따는 거였습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교수, 교사 전부 다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아, 이 정도 우리가 정말 유망한 직종이라고 했고 직업이라고 했던 그 분야가 전부 다 자격증을 따면서 시작을 하는 거였거든요. 이때는 우리의 신체 중에 주로 어디를 이용해서 공부를 했을까요? 눈. 머리. 네, 머리를 썼을 것 같은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책을 펴놓고 무언가 막 상상을 하거나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어머니나 선생님이 주로 어떻게 얘기를 하셨었나요? 어머니나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요? 네, 책을 펴놓고 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모르겠어요. 딴 생각하지 마. 아, 그렇죠. 공부해. 네. 네, 딴 생각하지 마. 그리고 공부해라고 보통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20세기에서는요, 정보를 그냥 암기를 하면 인재였기 때문에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네. 두뇌를 쓴 것 같지만 의외로 두뇌를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사회에서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커리어를 가졌었느냐?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조금 높은 수준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인정받으면서. 그런데 이 인정받은 자격증이 점점 유효기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30년을 전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소멸을 하는 거죠. 네. 더 이상 그 자격증으로 무언가 먹고 사는 게 불가능해진 이제 세상이 된 거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세 시대에 이 오래 살게 되면서 하나의 자격증만으로는 무언가 끝까지 먹고 사는 게 불가능해진 상태가 되다가 이때 유명해진 바로 노동자가 화이트 칼라. 네. 우리가 보통 정신 노동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열심히 이 사람들은 시간이 아니라 정보의 질과 양으로 승부를 했던 사람들인데요. 그런 분들이 이제 다시 21세기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여지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던 방식은 전부 다 암기 위주였잖아요. 근데 막 암기를 하는데 암기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암기를 아무리 잘한다 해서 네이버랑 싸워서 이길 자신 있을까요? 구글과 싸워서 내가 암기 이길 수 있다. 이런 분들 없을 겁니다. 요즘에 어지간한 거는 검색을 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식 창조 사회라고 하는 21세기가 된 거죠. 근데 이런 사회에서는 직업 하나로도 안 되고 자격증 하나로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이렇게 편종형 커리어 곡선으로 직업을 갖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편종형이라고 하면 종형이 여러 개가 겹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첫 번째 직업, 보통은 왜 전공을 살려서 첫 번째 직업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전공을 살려서 첫 번째 직업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첫 번째 직업이 끝나기 전에 두 번째 직업을 준비하면 이어서 두 번째 직업을 만들어갈 수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두 번째 직업을 하면서 또 다시 세 번째 직업, 이제 회사 CEO로서 세 번째 직업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네 번째 직업이 바로 각 분야 전문가들과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하는 포트폴리오 인생을 사는 이런 편종형 커리어 곡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21세기에는 어떤 근로자, 어떤 노동자가 뜨느냐? 바로 골드 칼라. 지금 오늘의 주제인 골드 칼라가 이제 뜨는 시대인데요. 골드 칼라는 바로 아이디어 노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하면 보통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우리는 여지까지 생각하는 방식으로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암기를 하고 정해진 분야에 습득이 끝나고 나면 시험을 받고 시험이 보고 나면 다시 까먹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을 봤을 때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책상에 앉아 있지 않으면 공부를 하는 것 같다라고 인식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아이를 이 공부하는 방향으로 이끌겠습니까? 더 열심히 공부해, 더 많이 책을 읽어, 더 많이 암기해. 왜? 어머니가 공부했던 세대보다 더 힘들어진다는 걸 어머님이 아셔요.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했는 나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아이가 컸을 때는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어머니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오래도록 더 강도 깊게 공부를 시키는 방법밖에는 모르는데 그 공부가 바로 암기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럼 그런 방법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 아이가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능력 위주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이면서 주도적으로 그다음에 다양한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하면서 실제로 많은 분야의 일들을 하게 될 텐데 앞으로의 이 골드 칼라가 사는 삶을 이제 저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시대의 인재상이 바뀌었구나. 그럼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지금 본인이 어머니들이 알고 있는 방식의
일의 형태나 직업이 아니라 스스로 본인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직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에 대한 해법을 앞으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풀어갈 예정입니다. 우리 톰 피터스라고 하는 경영학의 구루, 마케팅의 구루라고 하는 분이 인재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생 직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대기업도 더 이상 안정된 직업이 아니라는 거는 이미 어머니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평균 전에는 평생 직장 하나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직장을 6곳에서 7곳 이상을 옮겨 다니는 세상이 된다고 하고요. 직업도 하나가 아니라 기본 2개에서 3개 정도는 갖게 되는 세상이 되고 그렇게 사는 인재가 바로 우리가 알게 되는 새로운 인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마지막 이 밑에 있는 게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분야일 것 같아요. 우리는 직업적 삶을 대부분 일종의 자기 고용 상태로 보내게 된다. 이 얘기는 결국은 기업이 우리를 책임지지 않고 내가 나를 책임지는 세상에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진짜로 자신을 책임지며 살게 될지 지금 내가 우리 아이한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그 방식이 진짜 앞으로의 세상에도 통할지가 아마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앞으로 이 강에서는 어떻게 일하게 될까에 대해서 같이 한번 풀어볼 예정입니다. 프리랜서,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디지털 노마드 1인 기업. 아마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로 앞으로 우리가 새로 바뀐 인재상에 맞춰서 어떻게 일하게 되는지를 이 강에서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알찬 강의였어요. 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속속들이 잘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오늘 앞서서 이제 강의 처음 시작하시면서 18세기형, 19세기형, 21세기형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엄마들의 진로 교육은 지금 어느 정도일까요? 몇 세기 교육일까요? 네, 우리 엄마들이 지금 알고 있는 교육의 거의 대부분은 20세기 네네. 자격증 전성 시대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화이트 네. 칼라를 주로 양산하는 그런 교육 방식 외에는 많이 접해보질 못하셨던 그렇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암기하고 이런 쪽으로. 네네. 그렇지. 그러면 지금 엄마들의 진로 교육 방식이 지금 이대로로 계속 간다면 미래에는 어떻게 변할까요? 네, 그러니까 변할까요가 아니라 변해야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의 세대에 맞으려면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이게 그렇죠. 그 진로가 맞지 않다라는 게 사실 알고 있는 어머니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공부를 가르쳐봤자 지금 취업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맞아요. 그죠? 그리고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10년도 안 돼서 다시 그 직장을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면 그렇죠. 그 다음부터의 진로가 거의 이제 끊긴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직선형. 네네. 네, 이 직선형 교육 제도죠. 말하자면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뭐 그 좋은 중학교 가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좋은 데 가고 대학교 좋은 데 가서 네. 그다음에 좋은 그 직장을 가는 것까지가 얼마 안 되는 거죠. 그 네. 넥스트를 이 지금의 진로는 담아내지 못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바뀌셔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이제 어머니들 지금 이제 어린 자녀가 있는 어머니들 세대에는 공부 잘하고 시키는 거 잘하고 그러면 되는 시대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로도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나 어릴 같아도 때는- 그럴 거야 아마. 어릴 때 혹시 뭐 직업을 내가 2개, 3개 가져야지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 했다니까 몇 번을 얘기해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니까. 암기를 못해요 제가. 21세기 문제라. 그렇구나. 그래서 자꾸 잊었구나. 네. 사실 저도 별로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이런 교육이 바뀌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도 교육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자유학기제 이런 것들이 그렇지. 나왔죠. 거기까지 참 좋았는데 네. 문제는요.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또 엄마들이 이제 그 흐름에 따라가야 되니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그러면 엄마들의 자녀 진로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아마 제일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게 바로 이 대목이 아닐까. 네. 그래서 더 어릴 때부터 시켜야 되는지 네. 아니면 어릴 때는 자유롭게 풀어놔야 줘야 되는지. 네. 그래서 보통 왜 어머니들이 자꾸 이제 자녀의 교육에 정답을 모르니까
막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많이 혼돈을 하는 경우가 네.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어머니들은 자녀의 진로보다 본인의 진로를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아니 어머니가 진로가 또 있어요? 어머니가 어머, 직업이 그래요. 아니잖아요. 어머니, 그렇죠. 그죠? 그렇긴 한데. 네, 어머니가 행복하고 어머니가 진로로 본인의 재능이나 적성이나 꿈을 진로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아. 보여주시는 것만큼 가장 큰 교육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아마 이 강의를 그다음에 이 방송을 보시는 어머니들께서는 이게 자녀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문제까지도 이 방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네. 거를 아마 기대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어머니들이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뭐 자녀들은 알아서 또 따라갈 수도 있겠네요. 근데 오늘 주제가 골드 칼라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골드 칼라는 저는 아직도 이렇게 감이 확 안 오거든요. 저도요. 저는 그냥 골드미스밖에 생각 안 나요. 골드 칼라에 어떤 직업들이 있을까요? 네, 그 골드 칼라 하면 저희가 지금 21세기가 지식 창조 사회라고 하는 거 외에도 사실은 지금 초연결 사회라는 게 같이 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연결 사회를 표현하는 게 IoT, 인터넷 네네. 오브 띵스. 네,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세상이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이 골드 칼라는 결국은 본인의 아이디어와 지식과 재능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자유롭게 인터넷과 연결해서 네. 본인의 진로와 직업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건 나다. 내가 나를 지켜나가야 된다. 그렇죠. 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저 혼자 저 지키고 나가느라고 힘들어 죽인 줄 알았는데. 앞서 제가 그럼 말씀하신 아까 제가 20세기형이라고 그랬죠? 아니에요. 저 21세기형이에요. 저 네. 스마트폰 활용을 잘 못하시는 걸로 알고 왜 그런 거 방송에 대고 얘기해요. 아니 요즘 정말 IoT 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려요. 네. 그런 게 앞으로 그런 활용 능력은 기본이 돼야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보통 어머니들은 나 컴맹인데 네. 스마트폰 이게 사실 두렵잖아요. 네. 저도 두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뭐 전문가스러울 것 같은데 이 연결된다라는 거를 조금 인식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온라인과 어떻게 연결돼서 앞으로의 나의 진로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 자녀의 진로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해법이 있으니까 이런 프로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진로 교육 방법을 어떻게 바꿀까요? 그 해법 조금만 이렇게 오픈해 네. 주시면 오늘 안 될까요? 조금, 네, 네. 좀 열어주세요. 네. 딱 결론은 하나입니다. 네. 내가 살고 싶은 모습이 어떤 건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모습, 내가 진짜 어떨 때 가슴 뛰고 행복한지를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남들이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그 방식대로 살아셨을 텐데 네. 앞으로의 진로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 길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빨리 가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제대로 올바르게 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 내가 나를 믿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걸 어떻게 하면 믿게 되는지, 그리고 믿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어떻게 훈련하고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앞으로 차차 하나씩 네네. 풀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직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요. 네. 왜 예전에는 이런 뭐 스마트폰, 뭐 IoT, 인터넷 이런 거 하면은 뭐 이공계를 나온 사람이나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이제 그런 장벽도 무너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앞으로의 그 분야가 어디가 뜬다, 뭐 유망한 분야 네네. 계속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은 유망한 분야가 어딘지를 맞춰서 나는 그게 맞는지 어떤지를 신경 안 쓰고 전부 다 그쪽으로 몰려갑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가보고 갔더니 이 길은 내 길이 아니야. 네. 그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그것도 비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 뭐가 떠? 그렇죠. 네. 뭘 하면 돼? 그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려주는 방식은 자격증 따놔봐. 이게 언제 쓸지 모르니까 일단 네. 따놔봐. 이런 방식밖에는 알려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앞으로의 교육 방법은 사실은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는 곳에서 내가 스스로 정답을 만들어가는 길, 해법을 찾아서 그 해답이 나의 길이 되게 만드는 게 앞으로의 진로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아마 앞으로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직종이냐, 직업이냐, 업종이냐 이런 것도 이제 거의 없어지겠네요. 자기가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창직? 열심히 하셨어요. 그 토머스 프리드만이라고 뉴욕의 칼럼니스트가 자기 딸들하고 밥을 먹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는 일자리를 직접 찾았지만 너네들이 졸업했을 때는 일을 직접 만들어야 된다. 크리에이티브하게 직접 없는 직업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잡 서칭을 해가지고 뭐 이런 있는 거 중에 요거 내가 맞을 것 같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미래에는 어떤 직업의 형태로 하게 될 건지를 고민을 하면 충분히 어떤 일이든지 네. 그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어떤 직업을 만들어 볼까요? 만들어 볼까요, 한번? 네. 일단 네. 진로 교육부터 좀 제대로 받아봐야 할 그래요.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과 함께 시대 변화에 따른 인재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저도 제가 뭐 몇 세기형 인재, 아까 뭐 우스갯소리로 21세기형 인재라고 했지만 네. 교과서에 나온 것들, 그리고 어른들이 좋다 하는 것들, 이런 대로 사실 많이 움직여 왔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미래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 많이 느꼈습니다. 네. 자, 네. 다음 주 주제 어떤 내용으로 특강하실 건지 좀 살짝 비춰주세요. 네. 네, 다음 주는 어떻게 일하게 될까? 네, 어쨌든 오. 진로가 일과 연관돼서 진학이 아니니까 진로는 네네. 우리의 길이고 길은 일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방송이 직업 방송이니까 네. 일하고 연결될 텐데 미래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일하게 될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형태를 살펴보고 그럴 때 이제 우리 아이를 지금부터 어떻게 네. 함께 일하는 방식에 좀 적응시킬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직업을 찾느냐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일을 하게 될지. 어떻게 일을 하게 될지 그 상상력을 예전에 우리가 왜 영화 봤을 때 어머 저 미래에 저런 게 정말 될까 지금 현실로 오잖아요. 네. 다음 주에 우리 대표님의 말씀이 미래의 그 모습 그대로 그려지면 무서울 것 같아. 나 적응 안 될 것 같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 무서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아마 이렇게 지금 겁내셔서 네. 선뜻 시도조차 못 해보신 그거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부터 준비하신다면 미래가 굉장히 또 밝게 비춰질 겁니다. 네. 네, 다음 주 강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진로 특강쇼 자녀 진로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대표님,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함께 해보셨어요. 어떠셨나요? 네, 또 새롭게 시도하는 거라서 좀 떨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반가운 모습 뵈니까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 저도 사실은 학부모이거든요. 네. 저도 엄마이고 또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 부분들을 이번 그 특강 쇼를 통해서 많이 좀 담아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또 갖게 됩니다. 네, 앞으로 대표님께서 많은 정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요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는 우리 아이 진로 찾기 두 번째 코너에서는 자유학기제 체험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현재 의무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학업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고 또 미래의 직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 과정인데요. 우리 학생들 과연 이 자유학기제를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함께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현장 스케치 자유학기제 체험 정보 이번 주에는 자유학기제 체험처인 한국잡 월드를 방문해서 우리 학생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그런 현장을 저희가 직접 방문해 봤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떤 직업에 관심이 많을까요? 자, 저희가 VCR로 담아봤습니다. 경기도 소재지의 한국자벌드. 자유학기제 체험처인 한국자벌드는 대표적인 진로체험 기관인데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이곳은 자유학기제 정책에 발맞춰 100가지가 넘는 생생한 직업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42개 체험실로 구성된 청소년 체험관에서는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경험해 볼 수 있는데요. 자신의 미래와 진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업체험 학습 공간.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겠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 체험을 하면서 자신이 잘하고 또 좋아할 수 있는 일을 저희가 참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자벌드에 오시면 다양한 직업 체험뿐만이 아니라 놀면서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흥미재능 검사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직업의 역사라든가 그리고 미래 직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직업 전시관도 이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또한 학생들의 구체적인 진로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나에게 맞는 직업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진로 설계관에서 자신만의 꿈을 디자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머리, 가슴, 손, 발 등을 이용하여 직접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직업 체험. 우리 아이들 세상 속의 다양한 직업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만나봅니다.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직업 체험을 함으로 해서 피상적으로 알았던 그 직업의 모습들을 핵심 직무를 체험함으로 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 체험관을 방문해 볼까요? 이곳은 로봇 개발과 관련된 직무를 배울 수 있는 로봇공학 연구소입니다. 역시 남학생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로봇에 관해서 이제 로봇의 어원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그 체험자들이 어떻게 로봇을 구동할 수 있는 것까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런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작! 세부 기술에 대한 실습을 통해 로봇공학의 직무를 체험해보는 시간. 아이들의 표정에서 전문 로봇공학자 못지않은 진지함을 엿볼 수 있는데요. 로봇을 직접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기회에 아이들은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그 로봇 자세 교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 로봇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냥 로봇 자체가 재밌어요. 이곳이 더욱 특별한 이유. 로봇을 직접 조립하고 구동해 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전자공학자의 직무인 로봇을 만들고 수리하는 과정을 통해 미래 직업을 탐색해 봅니다. 미래 로봇공학자가 만든 로봇, 멋지지 않나요? 좀 조립하거나 그런 게 좀 멋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로봇공학이란 로봇의 모든 기술을 연구하는 공학의 한 분야인데요. 로봇공학자는 유망한 신직업군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미래의 유망주들이 만든 로봇. 제대로 잘 만들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까지 줄을 나눠서 줄의 속도도 바꿔주고 복사 붙여놔도 돼요. 앉아서 여기도 다리를 틀려줬어요. 역시 잘 일어나네요. 나서 인사하고 하나, 둘, 셋. 작업이 끝나고 주어진 기회. 바로 로봇을 조정하며 게임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흥미와 재미거리를 통해 로봇의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전에는 그냥 별 생각 없었는데 나중에 하니까 재밌는 직업이 여러 가지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가까운 쪽이라고 생각하면 로봇이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로봇이요. 직업 체험을 통해 자신만의 미래를 발견해가는 아이들. 직업인의 꿈과 열정을 배우며 꿈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자신이 어느 분야에 흥미를 느끼고 재능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 바로 진로와 미래를 설계하는 첫걸음입니다. 네, 로봇공학연구소 체험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굉장히 진지해 보여요. 로봇공학자는 10년 뒤에 유망 직업 1, 2위를 다투는 직업이라고 해요. 네. 제 친구 아들이 지금 로봇에 너무 빠져가지고 포항공대에서 거기에 막 진짜 몸을 담고 있어요. 네. 잠도 안 자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하는군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로봇 가지고 놀고 이러면 어른들이 그만 놀아 이러셨지만 이제는 많이 장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생활 속의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이 많이 활용이 되는 만큼 이제는 공학을 넘어서 인문 분야 또 예술 분야에서도 로봇 전문가로 활동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유망 직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거 좋아, 이거 해, 이거는 또 안 되겠죠. 자신에게 잘 맞는 진로 체험을 통해서 미래 직업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네, 실제로 자유학기제 체험 외에도 우리 학생들 자신이 잘하는 일, 자신이 하고 싶은 미래의 일을 위해서는 다양한 직업 체험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직업 정보 우리 아이 짭 캠프 코너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 잡캠프 첫 번째 시간인 오늘은 요즘 아이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핫한 직업, 애니 성우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애니 성우가 과연 어떤 직업일까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주식회사 보이스 투 보이스 김지혜 원장님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이스2보이스 방송연기교육원 대표 KBS 성우 김지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목소리 깨끗이 같아요. 아니요, 저 너무 이 애니메이션을 오래 해서 네. 많이 이제 지금은 깨꼬리가 아닙니다. 자꾸 저렇게 네. 좋다고 칭찬해주면 네. 모든 분들이 저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네. 애니 성우 네. 정확하게 어떤 직업이에요? 들으시는 대로 애니메이션을 더빙하는 어린이 성우를 일컫는 직업이에요. 어린이 네, 성우.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성우하면 어른들이 다 더빙을 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이 직접 애니메이션을 더빙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벌써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부터 이제 직업 전선에 뛰어드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어머나. 있습니다. 아니 왜 우리 만화 보면은요, 뭐 달려라 네. 하니나 뭐 아기 공룡 둘리 다 어른들 목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른들이 예전에는 다 더빙했어요. 어른들이 했죠. 사실 저도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많이 했고 네. 또 아역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애기 소리 한 번만 내줘보세요. 아유, 뭘 그런 거예요. 시키시고. 와, 죄송합니다. 아니 정말 옆에서 바로 만화를 아, 주렁이는 것 같은 그죠? 느낌이에요. 근데 사실은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더빙을 할 때도 사실 이제 아이들이 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어른들이 흉내를 내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부자연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 요즘엔 좀 창피하기도 하고 아까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아이들이 그 애니메이션을 더빙을 하면서 뭐 단순하게 네. 그 어린이 성우로 활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스피치 교육이라든가 네. 자기 표현력 같은 것들이 많이 길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거 아이들이 물론 관심이 있고 재능이 있어서 하는 건 좋은데 교육을 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우 교실이 만들어진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우 교실이 지금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으로 이제 네.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2,000명 넘는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데요. 교실에서 강사들이 직접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서 애니메이션 더빙을 하는 수업이에요. 장비요? 네. 어떤 장비를 가지고 들어갈까요? 일단 노트북, 네. 마이크대, 뭐 믹서기 이런 뭐 대단하진 않아요. 그런 장비들을 갖고 교실에 들어가서 네. 요즘은 학교 교실에 다 그 TV 모니터가 설치가 있죠. 되어 있거든요. 네. 모니터와 연결을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스튜디오 없이 교실에서 더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에 더빙을 하고 그 애니메이션을 또 아이들이 CD에 다 담아서 가지고 가는 그런 수업이에요. 재밌겠네요. 네, 굉장히 재미도 있고요. 네. 또 아이들이 직접 애니메이션을 더빙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말하기 훈련이나 발음, 발성, 표현력 이런 네네. 것들이 굉장히 빨리 좋아지고요. 그렇겠네요. 예. 또 재미있게 배울 수 있으니까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수업만 딱 듣고 하는 수업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직접 본인이 말을 하기 네. 때문에 네. 스피치 능력이 향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좀 소극적인 아이들은 사실 네. 이렇게 앞에 나가서 하라고 했을 때 좀 창피해 하잖아요. 네.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더빙이라는 거는 영상의 애니메이션이 돌아가고 네. 그 영상을 보면서 마이크에 대고 이렇게 녹음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좀 훨씬 덜 창피하고요. 그렇겠네요. 그 다음에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하나가 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뭔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사실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보면 표정이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제 소리가 확 나오는 거죠, 밖으로. 예,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도요, 이게 네.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더빙을 하는 거다 보니까 네. 쉽지 않을 것 쉽지 같은데요. 않죠. 일단 입길이를 맞추는 게 좀 어려워요. 네. 그렇죠. 네, 입길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물론 이제 사실 이게 방송 나가는 것도 아니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입 길이가 좀 안 맞아도 상관은 없지만 이제 저는 이제 강사 선생님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기를 이왕이면 입 길이를 정확하게 맞추게 해라. 왜냐하면 입 길이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속도가 좀 일정해야 되거든요.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면 안 맞아요. 근데 속도를 잘 맞추다 보면 발음이 정확해지고요. 말을 또렷또렷하게 할 수가 있게 돼요. 네.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말로만 들어가지고는 저도 더빙은 많이 해봤는데 네. 정말 입길이라는 게 뭔지는 알아요. 네. 내가 밖에 나가서 헥헥헥헥거리고 들어와서 더빙하려고 보면 그 박자가 안 맞거나 네. 참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런 걸 한다 그러니까 좀 믿겨지지 않는데 네. 직접 저희가 지금 현장으로 출동해 봤어요. 애니 성우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한번 보시죠.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번 주 우리 아이 잡캠프에서 방문한 곳은 바로 애니메이션 성우교실인데요. 성우교실은 성우라는 직업과 연계한 특기 적성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더빙을 해보고 그 결과물을 가져가는 새로운 형태의 스피치 수업입니다. 성우는 한마디로 말해서 방송인이라기보다는 연기자예요. 목소리로만 연기하는 연기자라고 할 수 있는데 애니메이션 더빙이나 아니면 외화 더빙, 그다음에 나레이션, 방송 나레이션, 그다음에 방송 중에 들어가는 멘트들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2차 주전자 신기하지 않아? 이 주전자는 구멍이 2개라는 사실. 그래서 아주 조심해서 따라야 돼. 성우라는 직업은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직업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아이들이 직접 애니메이션을 더빙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성우 예전부터 되게 관심이 있었고 TV 애니메이션 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 매일 챙겨봤었는데 거기 나오는 목소리들이 다 재밌어서 되게 좋았는데 그런 직업이 또 있다고 해서 관심이 생겨가지고 보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오는 걸 보세요. 학교 수업이 끝나는 오후 시간. 어디선가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아이들이 녹음실에서 직접 애니메이션을 보며 더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전자를 깨뜨렸어요. 정말 황당하죠? 어디 좀 보자. 홍시야 어디 다친 데는 없니? 그거 바로 뒤에 이어서 하니까 정신 없어요. 구멍이 둘이라 절대 학습. 전문 성우 못지않는 연습으로 끼와 재능을 발휘하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거기 애니메이션 성우의 직업을 직접 배워보며 자신의 꿈을 키워갑니다. 너무 재밌고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2시간이 정말 너무 짧을 정도로 아이가 즐겁고 행복한 게 먼저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니까 성우도 어쨌든 그 꿈에 관련된 일이니까 좋아해서 해줘야죠. 이곳에서는 짝수 마지막 토요일마다 정기 오디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끼와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성우를 선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120여 개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에서 방송 스피치 성우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5년에 시작해서 현재 한 2천여 명의 어린이들이 수강 중입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초등학교. 이곳에서도 성우교실이 방과후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귀여운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개구리 딸이. 성우가 되고 싶다라고 그러니까 수업을 듣기 전에도 성우의 꿈을 꾸고 들어오는 친구도 있지만 이제 수업을 받으면서 아 성우가 재밌구나 이걸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동아리 수업 그리고 자유학기제 수업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성우교실. 성우교실 수업은 더빙 훈련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와 발음을 직접 모니터할 수 있는데요. 발음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더러 반복적인 대사 및 연기 훈련으로 언어 구성력, 표현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감을 갖게 하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하는군요.
녹음하는 부분도 재밌고요. 제가 하나씩 깨닫고 하나씩 발음이 좋아지고 이런 게 좋아지는 것을 알고 나면 또 뿌듯하고 움직이는 그림에 입을 맞추고 감정을 실어내는 직업 성우. 성인조차 쉽지 않는 직업에 도전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 정말 멋있는데요. 생생한 직업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고 역량을 키워가는 아이들. 바로 우리의 미래가 아닐까요? 네. 귀여워요. 정말 잘하죠. 네, 잘하죠. 네, 진짜 깜짝들 놀라세요. 어른보다 이렇게 끼가 낫죠. 많아요. 네. 아니 아까도 우리 대표님 말씀해주셨지만 요즘은 정말 뭐 광고나 아니면 네. 뭐 애니메이션 이런 데서 네. 어린이 역할을 어린이들이 직접 하나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저희가 다 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성우들한테 도전장을 내미는 거죠. 그럼요. 저희 일터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자리는 계속 네. 뺏기는 거예요, 원래. 네. 근데 그 아영 역할이 나왔을 때 네. 어른 성우가 더빙하는 거하고 네. 어린이 성우가 더빙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많이 나죠. 아무래도 이제 어른이 하면 소리를 만들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이제 뭐 구름빵의 홍시 역할을 네.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남자 아역이에요. 네. 뭐 안녕하세요. 구름빵의 홍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네. 저 사람 맞아? 지금 맞아? 구름빵을 지금 보고 있는 거 같아요. 네. 자, 이럴 네. 때는 이렇게 좀 화면을 잘 보지 마시고 구름빵 화면으로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어린이가 하면 아무래도 본인의 목소리 자체가 어리다 보니까 그렇죠. 굉장히 자연스럽죠. 만들어진 게 아니어서. 꾸밀 필요가 네, 꾸밈이 없으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근데 사실 아이들이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네. 발음이 아이들이 발음이 어른처럼 잘 안 돼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애로사항이어서 시원치가 않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녹음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할 때 발음을 굉장히 신경 써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죠. 예. 네, 뭐 발음도 그렇지만요. 사실 연기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네. 어쨌든 이게 그냥 뭐 취미로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네. 심화 훈련도 좀 필요하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방과후를 듣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저희 교육원에서는 한 2달에 한 번씩 공개 오디션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디션을 통해서 재능 있는 아이들을 발굴을 해서 저희가 이제 또 심화 교육을 통해서 이제 어린이 성우로 활동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있죠. 아까 저희 앞서서 말씀해 주시기를 지금 현재 초등학교 방과후 수강생이 2,000여 명이 넘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도 성우를 발탁하신다고 그랬는데 발탁하는 기준선 뭐 이런 게 따로 특별히 있나요? 일단은 발음이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발음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발음이 정확하고 그 다음에 표현력이 좋은 아이들. 네. 그런 아이들을 기준으로 많이 발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디션 이런 건가요? 그렇죠. 오디션을 하는구나. 네, 방과후에도. 일단 전문적으로 어쨌든 나가야 되니까. 네. 근데 그 생각보다 아이들이 보면 물론 타고난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접하지 못해서 그 재능을 발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교육을 시켜보면 처음에는 얘가 그렇게 잘할 줄 몰랐는데 몇 번 가르쳐주면 너무 빨리 느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그 어떤 걸 접하게 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네. 또 현장에 던져주는 거지. 이렇게 쉽게 네. 접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아이들한테 네. 굉장히 또 네. 소중한 추억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이게 배우는 것도 참 재밌을 텐데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떠세요? 사실 저는 그 성우 지망생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르쳤어요. 네. 근데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훨씬 재밌어요. 오, 아이들 뭐가 가르치는 게. 재밌던가요? 일단 빨리 늘어요. 네.
받아들이는 게 빨라요. 흡수력이 좋아요. 학습력이 아주 뛰어나군요. 네, 그러니까 훨씬 보람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어린이 성우 교실, 방과 후 교실에 나가시는 이제 선생님들도 굉장히 이제 보람된 일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들을 하시죠. 예. 그 선생님들은 다 그러면 성우이신 건가요? 아, 다들 성우가 하는 건 아니고요. 뭐 동화구연을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연기 전공하신 분들, 아니면 또 스피치를 전공하신 분들, 또 아니면 그런 전공은 안 하셨지만 나는 정말 예전부터 성우가 꿈이었어. 아니면 난 표현력에 자신이 있어. 이런 분들도 다 도전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교육을 받으시면 강사로 출강이 가능하십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기회가 많이 열려 있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좀 아이들 약간 키우시고 집에서 이제 계시다가 나 예전에 연기도 좀 했어. 나 좀 표현력도 좋은데 나 이런 선생님 좀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셔서 와서 배우셔서 실제로 방과후 선생님 나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살짝 민감한 질문을 하는데 애니메이션이 네. 많아요. 네. 주로 이 선정하는 게 아무거나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주로 어떤 걸 선정해서 하시나요? 네, 일단은 인기 애니메이션들을 골라서 또 교육을 하는 거니까 네. 내용이 좀 교육에 적합해야 되겠죠? 그런 네. 것들을 이제 골라서 저희가 저작권 계약을 다 하고요. 아. 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살짝 복잡한 거 걸쳐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아이들이 직접 애니메이션을 더빙을 해서 그 작품을 사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저작료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성인들도 이런 프로그램 있으면 참 재밌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린이 네. 대상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죠, 현재는. 대체적으로 그렇긴 한데 네. 사실 성인들도 앞으로는 이제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가족 체험 같은 걸 많이 해요. 네. 그러면 아이들보다 그 어른들이, 엄마 아빠 분들이 더 하고 싶어 하시고, 더 눈을 반짝반짝 빛내시고, 그리고 한 번 하시면 또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재밌을 네. 것 같아요. 예, 정말. 어른들이 애들한테 양보 좀 하지. 아니 직업 말고요, 그냥 배우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약간 연세 있으신 분들도 네. 굉장히 재미있어 하시고요. 말 나온 김에요. 네. 기본기 하나 정도만 좀 배워볼까요? 기본기요? 네. 기본기 뭐 어떤 거요? 어떤 거 있을까요? 아, 기본기요? 네. 일단은 발성하는 거. 발성도 중요하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발성하기보다는 어떤 연기를 가미한 예, 표현력을 좀 넣어서 발성하는 걸 한번 해볼까요? 네. 뭐 있나요? 어떤 거 있을까요? 뭐 대본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웃음소리 해볼까요? 네. 웃음소리요? 지금 하신 건가요? 웃음소리, 예를 들면 웃음소리요? 네, 웃음소리가 되게 어려워요. 지금 여름이죠. 네, 네. 남양 길게. 특집을 해야 되겠네. 어? 귀신 나오는 당연하지. 그러면 이런 거 해볼까요? 귀신이 나타났다. 네. 놀라는 두려움의 거는 그냥, 표현. 놀라는 거. 네. 이런 것도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을 안 그렇게 하시는 하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표정은 상관없어요. 소리가 나야 돼요. 시범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아유, 그거 아니죠. 우리 채인 씨 해봐요. 전 그게 기절할 것 같아요. 그렇다니까. 귀신이 나오면 기절을 네. 한다니까. 찍소리도 못 내고. 네, 자, 웃음소리. 네. 웃음소리 해보세요. 네. 저 포기하겠습니다. 좀 약간 마녀 웃음소리 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저요? 소질이 있으십니다. 저 이런 소질이 있으세요. 괜히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나오시면 돼요. 어떡하죠? 사실 그 저희가 살짝 추우셨어요, 여러분. 저희가 그 수업할 때 보면 네. 아이들이 진짜 못하는 게요. 네. 그런 걸 못해요. 어려운 것 웃음소리. 같아요. 아니, 네. 채연 씨 진짜 연기하는데 우는 게 차라리 더 쉽지 웃는 게 더 어려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애들이 이제 하라 그러면 그냥 대사하다가 하하하 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렇구나. 저는 이제 옆에 가서 막 간지럼을 태우죠. 막 태우면 이제 막 웃음소리가 나요. 근데 한 번 해보면 네. 알아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바깥으로 표현해내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이 수업의 어떻게 보면 중점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감정 훈련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되겠네요. 그쵸. 예, 많이 돼요.
저는 사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직접 성우가 될 수 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네요, 저도. 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들었습니다.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엄마들에게도 큰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고서요, 네. 애니 성우 꿈꾸는 네. 어린이들 많을 것 같아요. 네.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뭐 다른 거 없고요. 평소 말할 때 어물어물하지 말고 네. 똑똑히 큰 소리로 정확하게 말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 표현을 바깥으로 많이 드러내는 평소에 자꾸 표현하고 싶은 거를 억누르지 말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표현하는 습관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저는 너무 표현해서 안 되는 거. 네, 이제 정말 어른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꿈을 꾸는 누구에게나 연령에 상관없이 열려있는 게 바로 애니 성우였는데요. 정말 오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지혜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수요 특집 우리 아이 진로 찾기 오늘 함께 하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앞으로요, 자녀 진로 교육을 걱정하는 엄마들을 위해서 매주 다양한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엄마들의 자녀 교육을 위해서 준비한 수요 특집입니다. 다음 주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날이 가면 갈수록 내용은 더욱더 풍성풍성해집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